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지역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또 IM 선교회가 어떻게 협력 구도를 가지고 있느냐, 요 강의를 제가 지금 찍으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 협력 구도 안에서 어떤 기능들을 통해서 어떤 스트럭처, 구조를 갖고 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 다 이제 우리 IM 선교를 같이 함께 했던 분들은 이게 이제 선교회는 교회와 함께 연합을 해서 이 패러처치 구조가 교회와 함께 연합을 해서 지역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의 영혼을 일으키고 또 그곳을 통해 교회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서 지역에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선교, 열방 선교, 가정 선교, 또 저 먼 땅에 미전도 종족까지 저희가 선교를 이루길 원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가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정말 지역교회와 연합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는지 1차적으로 얘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여러분 구도 안에서 또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구조 안에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시면 다음 세대를 위한 지역교회 활성화 및 선교에 대한 협력 구도를 제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제 IM 선교회가 지역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을 돕습니다 해가지고 처음에 고비 캠프, 컴비 캠프, 컨퍼런스, 부모학교, CBUP, 캠프 참여, TCS 카스 오픈, 그냥 가운데 지역교회 고비 캠프, 예수 복제수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같이 연합을 해서 여러분 교회에 또는 여러분 공동체 또는 여러분 학교에 지금 이것을 집어 넣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IM 선교회가 함께 하게 되는데, 이 IM 선교회는 먼저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친구들이 또는 함께 하는 우리 친구들 또는 선생님 또 교회학교 선생님 목사님들이 모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먼저 있는 게 이제 고비 캠프라고 그래요. 이제 고비 캠프가 있는데, 이 고비 캠프가 뭐냐면 Going Vision 캠프예요. 그러니까 캠프인데 비전을 왜 간다. 그래서 Going Vision 캠프라고 그래요. Going Vision 캠프. 그래서 찾아가는 캠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들 갔거든요. 그래서 고비 비전 캠프를 통해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여러분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가 갑니다. 지금 제가 가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교회에 예를 들면 이제 한국사 캠프 또는 영어 캠프, 또 수학 캠프, 국어 캠프, 또 복음을 알기 위해서 복음 캠프, 전도가 필요하면 전도 캠프 등등등등, 토익 캠프 등등등등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이제 고비 캠프예요. 고비 캠프.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거로 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찾아오시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전체가 큰 무리 안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IM 선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준비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 준비돼서 이제 끓여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가서 이렇게 끓이려고 하면 홈그라운드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끓여져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불타 있는 사람들과 함께 들어와서 여러분도 같이 그 불을 받아가지고 같이 그것을 이동해가는 번개탄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컴비 캠프입니다. 컴비. 그래서 컴비라고 나와 있죠. 컴비, 커밍 비전 캠프. 그래서 고비 캠프, 컴비 캠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이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것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희를 이제 초청하시면 제가 설교를 가든지 저희 팀들이 가서 설교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구나,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자리를 주기 때문에 전체 공유가 돼요. 교인들이 또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공동체에 있는 지역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들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걸 보고 그러면 나는 전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 그러면 뭐가 있냐면 지금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컨퍼런스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로 오시면 다음 세대 교육 선교를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 2박 3일을 저희가 하거든요. 2박 3일 합니다. 그래서 고인 캠프는 지역교회 찾아가고, 컨비 캠프는 이 본부나 우리 좀 안성 해외 선교 센터나 이런 데서 찾아오시면 되고, 또 다른 데가 있으면 찾아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 교육 선교를 위해 알아가기 위해 저희가 2박 3일 캠프가 있으니까 오시면 그걸 왔다가 앞에부터 뒤에까지 어떻게 좌우로 움직이고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구나를 저희가 가르쳐주고, 그 안에 있는 내용과 그 안에 있는 그림들, 그 안에 있는 어떤 그림을 갖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지금 움직이는가를 정확하게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용들이 나눠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다음 세대 교육 선교에 대해서 이제 컨퍼런스가 이루어지는 것에 초청하셔서 교인들 또는 뭐 지도자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겠다, 또 교회가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컨퍼런스 통해서 오시면 돼요. 여러분도 오시면 되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부모 학교를 엽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초청하든지 또는 부모 대안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대안학교를 통해서 온라인, 부모 학교는 오프라인이고 온라인은 부모 대안학교예요. 3개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3개월 과정 동안에 여러분들 이제 부모 대안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고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부모 대안학교가 정말 중요한 게, 아이를 나보기만 했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다음 세대에 관심이 갖고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어떻게 키우고 탁월한 실력을 어떻게 갖고, 한 손에는 성경과 한 손에는 탁월한 실력과 이 머리에는 주님을 아는 지식과 또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들을 담아 이 심장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아 양 두 발로 이 땅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전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이 과정들을 부모님들이 신앙 전수할 수 되기 위하여 저희가 부모 대안학교를 해요. 그래서 부모 대안학교를 이제 여러분한테 진짜 추천을 하고, 부모 학교는 여러분 초청하시는 거고, 부모 대안학교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 통해서 이제 그걸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신청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방과후 학교나 국제학교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 선생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Church Builder Project가 뭐냐면, 그럼 교회 안에다가 그런 교사 과정,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지금 토요일날 주일날 이거를 강화를 시키고 싶고, 토요일이라도 뭔가 하고 싶다, 또는 방과후 학교를 하고 싶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국제학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을 위한 그런 그 과정, 그 다음에 아카데미컬한 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해야 하는 것인가를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3개월을 합니다. 온라인에서 3개월 하고, 그 다음에 CBP가 이제 3개월 하고 나면 이론을 배우면, 그 다음에 뒤에 이론을 배워가면서 더 있겠지만 그 뒤로, 그 다음 단계가 저희가 무엇을 하냐면 그 뒤로 실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그 지부들 속에서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셔서 배우시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방과후 학교면 방과후 학교, 국제학교면 국제학교, 또 이제 뭐 비전 캠프 이런 것들 또 한다살 참여하려면 참여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교사가 되는 과정들, 지도자가 되는 과정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3개월,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이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나는 뭐 여기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 하고 싶다, 미국에서 하고 싶다, 그럼 미국과 필리핀, 또 중국에서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이런 데다 여러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 캠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여기까지면 이제 다음 세대 캠프가 뭐냐면, 이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캠프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 참여하는 거예요. 방학 때 같은 때 또는 이제 체험학습 내서 참여하는 게 뭐냐면,
예수 복제소 캠프. 그 다음에 예수 복제소가 뭐냐, 한 달 내내 우리 아이들이 와서 국어, 영어, 수학을 배워가면서 공부하면서 하는 캠프. 영어 캠프를 통해 여기 필리핀, 미국, 유럽, 중국 등을 통해서 언어를 배워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캠프.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캠프. 또 한다살,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라고 2박 3일 수련회 보통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캠프를 해줘요. 그 캠프 때 오면 선생님들은 따로 빼서 저희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우리 학생들은 또 참여를 시키고, 또 기존에 왔던 애들은 리더를 시켜서 정말 이 아이들이 리더십도 세우고 우리 아이들도 세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음 세대 캠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여기서 이제 다음 세대 캠프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또 영어 캠프, 또 영어 마을에서 우리 안성에 있는 영어 예수 마을에 들어가서 금요일날 저녁에 갔다 토요일 나가는 영어 예수 마을 캠프, 컴비 캠프를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비전 캠프 찾아오니까 커밍 오는 캠프잖아요. 그런 캠프들이 다음 세대 캠프를 위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주 지부도 오픈하려고 그러고, 지금 여러 나라, 싱가포르라든지 영어권에서 일단 영국이라든지 계속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졌다 같이 모였다 이런 시스템이고, 자 다시 한번 가요. 오는 캠프 찾아가요. 오는 와요. 그래서 컨퍼런스는 전체 그림을 그려주고 하는 참여하는 캠프.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 초청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부모학교, 부모 캠프, 그 다음에 CBUP는 CBUP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누구를 키우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들을 세우는 캠프.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캠프. 이 다음 세대 캠프는 참여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럼 이제 쭉 오면서 한번 보고 컴비 캠프를 통해서 여기가 이렇게 뜨겁구나,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하다가 컨퍼런스 통해서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부모학교를 통해서 부모들도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지도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CBP를 통해서 지도자들 교육을 받으면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세부리의 사람, 학생들, 부모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다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 캠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학 때 와서 리더로 섬기기도 하고, 또는 아이들은 이제 섬기는 자리를 주지만 섬김을 받아가면서 캠프를 참여해서 2박 3일 캠프도 하고, 한 달 캠프도 하고, 해외 캠프도 하면서 아이들이 실력도 갖고, 또 영성도 잡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 인생의 진로도 잡아가면서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가는 그런 그 캠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선생님도 어느 정도 준비되고, 부모도 준비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아이들도 참여하게 되고 끓여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딱 여러분에서 토요 카스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토요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만도 카스, 방과후 학교를 한다든지, 토요 학교를 한다든지, 또는 TCS, 국제학교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오픈하면, 근데 TCS나 방과후 학교 하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공교육을 하고, 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운 그 TCS를 통해서 아이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럼 이제 5달 내내 훈련해갖고 방학 때 자기들이 지역 교회에 자리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도 지금 방학 때 저희는 이제 본부하고 같이 하다가 이제 방학 때마다 이제 스스로 영어 캠프를 하게 된 거예요. 서울 우리 STC에서 스스로 영어 캠프를 하게 된 거예요. 필리핀도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다 시스템 자체가, 그럼 여러분이 지금 따라오는데, 지금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을 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치관 강의는 어떻게 되는지, 부모 대안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어를 단기 속성 마을로 해서 하는 캠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배우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대로 배웠다가 이 영당소, 영어 단기 속성 마을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영단 속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뭐 영어 기도, 영어 찬양, 또 애니메이션으로 가르치는 거, 또 영어 설교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여러 가지들을 말씀. 토익도 가르치고요, 문법도 가르치고요, 또 성경 말씀으로 문법 맞추기 이런 것도 가르치고 단어 외우기 이런 것들이 있어가면서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영어 여러분 스스로 캠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지역교회에서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원형 안에서 볼게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 고비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여러분에게 만나고, 컴비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걸 찾아오는 캠프라고요. 컨퍼런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지도자들이 와서 배우고 부모님들이 와서 배운 다음에 전체 교회 서로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대안학교, 찾아가는 부모 학교, 또 온라인한 부모 대안학교, 온라인으로 배워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알게 되어지고 지도자들이 알게 되어지고 컨퍼런스 통해서, 그럼 마지막에 이제 CBP, 그 지도자들이 훈련을 받아서 3개월 동안은 온라인, 그 다음에 실습, 여러분 정해서 나라나 또 뭐 우리 지역에 있는 데를 가서 서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캠프나 이런 것들을 계속 참석을 시키는 거예요. 참석을 시키고 나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오픈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TCS나 카스레도 위탁이나 무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오픈하고 싶은데 애들이 3명이야. 그러면 아이들 그냥 위탁하시면 돼요. 5명 위탁을 했다가 뭐 카스는 안 되겠지만 TCS는 위탁을 했다가 다음 캠프 때 애들이 더 많아지면 데리고 나가는, 이런 식으로 위탁을 해서 하고, 무빙은 뭐냐면 이제 TCS 하더라도 저희는 6개월이면 2달을 이 아이들이 다른 곳에 가서 할 수 있는, 한국이면 뭐 태안이다, 한국이면 이제 부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서로 도와주고 그 아이들도 배우면서 서로 간에 이제 무빙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거의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또한 역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무빙이 미국이라든지 필리핀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스스로 이제 마지막이죠. 스스로 여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지역교회 고비 캠프, 지역교회가 서로와 서로를 연합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예수 복제소 캠프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복음제자 소명 한 달 캠프를, 국영수 예수 복제소 복음제자 소명, 이게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영상 보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캠프들을 여러분 교회에서 스스로, 또 여러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한다사를 하는 거예요.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그래서 전라도권, 경상도권, 경기도권, 경기도도 북부 남부 이렇게, 그 다음에 서울, 또 이제 서울권,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권, 충청도권, 충청 남북도권,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갖고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잡고 제주도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갖고 이걸 하게 되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역교회와 연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고비 캠프, 컴비 캠프, 컨퍼런스, 부모 학교, CBUP, 다음 세대 캠프, TCS 국제 오픈, 그 다음에 어떻게 지역교회 자리 캠프, 이렇게 되어져요. 자,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저희의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단계를 얘기를 하면, 그럼 이제 여기에 IM 선교회 협력 구도 안에서, 그러면 IM 선교회에서는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IM 선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또는 여러분이 지금 요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연합을 해서 기둥을 세워야 될 것인가. 그럼 이렇게 돼서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교육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 주차하는 사람 따로 있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식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구조가 모달러티가 아니라 소달러티예요. 이제 특별한 목적을 갖고 교회 안에서 선교 구조로 인해서 다음 세대를 선교하자는 프로그램을 있는 페라처치의 소달러티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구조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구조를 짜야 되냐? 여러분, IM 선교회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려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동원의 구조가 있어요. 동원의. 그러니까 저희는 동원 선교사가 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밥만 먹고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원 선교사입니다. 저를 초청하시면 저는 이제 교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교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교회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런 동원 구조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있냐면, 동원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동원을 넘으면 이제 후원 단계예요. 여러분, 교회에 또 이 사역에 동원만 하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되고 후원하는 거야.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애들이 이 사역을 알리고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동원 사역.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많이 해줄 수 있겠죠? 장로님들이 해줄 수 있어요.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지금 가서 동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후원이에요. 왜냐면 선교사가 동원, 후원,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현장 또는 지역 선교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4가지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원을 해서 사람을 데려오면, 그러면 교육하는 선교사로 보내서 우리 아이들을 보내지만, 근데 이 사역을 듣다 보면 여러분도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이 나는 교육과는 정말 나 이 나이에 배울 수 있겠네, 이런 사람은 동원 사역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요즘 여러분 주위에 아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후원 사역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가진 걸 갖고 재능을 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에 어떤 분은 부모님인데 태권도, 악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악기를 다루시니까 악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전 본부에는 누가 있냐면 밑에 드보라 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정말 주방을 봐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이분이 오셔서 이거를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선교회는, 이 교회는 누가 높낮이가 없습니다. 기능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후원 선교사라고 저희는 불러요. 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음식을 해서 자기 재능을 갖고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필리핀에 가보시면, 필리핀에는 정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조를 만들려고 필리핀에 가서 실험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한 90%는 성공을 시켰어요. 저희는 여행사도 저희가 직접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자 업무를 저희가 직접 본다는 거예요. 거기다 농장을 합니다. 이게 돼지도, 그 다음에 또 오리도 키우고, 또 그 다음에 또 카페도 하고, 그 다음에 식당도 하고, 그 다음에 차도 고치고, 그 다음에 건축도 저희가 직접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냐면 후원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 선교사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 이게 같은 팀이 뭉치다 보면 2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와이트 칼라가 있어요. 화이트 칼라. 자, 화이트 칼라 한번 다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화이트 칼라가 있어요.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이게 화이트 칼라면 이렇게 흰색을 짓고 있는, 그러니까 말로 대부분 이제 그런 문서나 이런 그 손으로 매뉴얼 일이 아니라 말로 하는 사람들 있죠. 이건 화이트 칼라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류는 블루 칼라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이게 둘 다 귀중한 일이거든요. 블루 칼라.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 사람이 있고, 저희도 건물 고장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저희한테 너무 필요해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왔는데 자기는 보수를 잘한대요. 뭐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60대인데 우리 선교에 들어오시면 이 보수 일이라든지 책상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또 아시는 그 안성에 있는 그 권사님은 이 집을 계속 져요. 집을. 그 뭐 한옥을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옥 지려면 뭐 1,000만 원 평당 뭐 80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보니까 600 이하로 떨어져서 600 정도에 지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걸 가지고 블루 칼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첫째는 이 동원 사역이 있어요. 동원 사역. 두 번째는 무슨 사역이냐면 저희가 후원 사역이 있어요. 후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 그대로 교육을 하는 선교사가 필요하고, 네 번째는 현장에 들어가서 나가는 선교사들 중에, 아니면 현장, 지역을 책임지는 지역 선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잠시만요.
그래서 이런 지역 선교사가 있어야 돼요. 현장 선교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선교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동원하는 사람도 있고 후원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이 저는 사실 저희 IM 선교에서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교육에도 저희가 두 가지 교육 선교사가 필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TCS나 국제학교나 이런 교육을 위해서 한 교육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의 부류가 뭐냐면 두 번째 부류가 그런 말 그대로 교육 선교사가 필요하지만 학교 교육 선교사, 학교 세워서 방과후 학교 통해서 이렇게 한 교육 선교사가 필요하지만 또 하나의 하는 사람은 선교사님 자녀들이 저희가 많아요.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후원하고 책임지는 말 그대로 교육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님들 돌보는 교육 선교사가 필요해요. 제가 이제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도심지를 못 떠나요. 왜냐하면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에서 40대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있으니까 거기 때문에 못 가다가 사모님은 거기 있고 남편분은 이제 가서 오지로 가려니까 너무 오래 떨어져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선교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자녀를 돌봐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나갔다 올 수 있는. 저희도 지금 저도 이제 뭐 전 세계에 많이 이렇게 다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자녀들을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3살, 4살, 5살. 그러니까 아이를 맡겨도 내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지금 안성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해외 선교센터에 누가 들어오냐면 이 아줌마들이 와요. 그래서 주말 부부를 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그 밑에 아이들 막 5살, 6살 이런 아이들이 더 어린 아이들도 그걸 또 돌봐주는 선교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돌봐주면 그분이 일을 하고 나가서면서 준비해서 30, 40, 50을 때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왜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여러분 인생은 3번 살거든요. 사이클이 3번이에요. 30대까지 30에서 60, 60에서 90이거든요. 그러니까 60 넘어가면 빨리 죽을 것 같은데 인위적으로 뭐 그렇게 상황이 사고가 터지면 모르겠지만 자연적으로 죽는다고 하면 이제 보통 한 60에서 90, 30년은 더 산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30년 동안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그걸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후원하시면서 후원 선교사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미용이면 미용, 자동차면 자동차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안성에다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는 이제 김치 공장이라든지 반찬 공장을 하고 싶어요. 왜냐 하도 애들이 이제 우리가 많아지니까 이 아이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싶더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또한 역시 제가 이제 지금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제 학교를 지어야 되니까 건축을 하다 보니까 사람 가장 몸에 좋은 게 나무잖아요. 한옥식이잖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뭐 900만 원씩 안 들어도 되더라고요. 600만 원씩이어도 충분히 직접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접 짓고 있는데 짓고 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 지역교회에다 해드리면 너무 좋겠다.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이제 보시면 정말 이게 와서 이걸 짓고 그걸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후원 선교사님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지금 한 분은 우리가 이제 우리 사라라고 선생님인데 여기에 진짜 교육 선교사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 자녀들을 돌봐줘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분의 자녀들은 또 이 선교에 맡겨놓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지금 지역교회에 지금 이걸 접목을 시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다가 접목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지역교회에다 시키고 저 안에다 접목을 시키려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광주는 여러분 하면서 사모님이 음식을 하게 되고 목사님이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역교회를 섬기지만 후원 선교사로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또 말씀을 가지고 교육 선교사가 되고. 근데 좀 커지고 나면 분야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제가 광주 갔더니 이게 아주 권사님들이요 얼마나 주방에서 멋있게 일하는지 몰라요. 이게 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능을 갖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제가 교회 가니까요 자원들은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사람 많은데
아우 그게 참 그분들이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음식 할 사람 음식, 운전할 사람 운전, 아이들 돌볼 사람은 돌보고 또 애들 책이라도 읽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놀이터가 돼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종일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역을 돌보고 지역교회로 퍼져서 지역을 선교사하고 열방, 지역과 또 여기 열방 선교사를 만드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원 선교사, 후원 선교사, 교육 선교사, 그 다음에 지역 선교사.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중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정말 세계의 열방에 다니게 할 수 있는, 저희처럼 필리핀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호주, 중국,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또한 역시 여러분도 그런 공동체가 일어났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을 내리는 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냥 있다 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 학교에 또 이 공동체 안에다가 여러분 집어넣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 꾸지 않습니까? 꿈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오늘 IM 선교의 전체적인 협력 구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 안에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협력 구조와 그 구조 안에 협력 구도와 그 구조, IM 선교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초청합니다. 여러분 지역교회에 정말 다음 세대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교회에서 이런 사역이 일어나서 서로 정말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섬기길 소원합니다. 또 IM 선교회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재능을 갖고 있더라도 지금 저희는 농사 질 사람도 필요하고 운전할 사람도 필요하고 보수해야 될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가르쳐야 될 사람도 필요하고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준비되어져 가는 거죠. 저희 선교회는 준비되어져 가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여 열방과 하나님 앞에 지역교회를 일으킬 하나님의 자원들을 뽑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을 초청하고 또한 역시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 또 지금 이것을 보시는 지도자님들 마음을 넓게, 눈을 넓게 가지셔서 모든 사람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왜냐하면 주일날 와서 주차 봉사하고 음식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질적인 사역을 이 현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씹는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정말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땅에 다음 세대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교육 선교, 지역 선교, 다음 세대 선교, 열방 선교를 위해 IM 선교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